네, 안녕하세요. 정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온열 찜질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부신에 암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얼굴 부분, 머리 부분을 좀 해서 지금 땀이 좀 난 상태인데, 왜냐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뇌 건강에 대해서, 뇌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과 치유 중에 첫 번째 뇌질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머리 부분을 찜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땀이 좀 많이 나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이 온열 찜질을 그 부신 쪽 암 있는 부위에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하다가 열이 확 들어오거든요. 열이 들어오면 뜨거워요. 그때는 좀 제가 피하게 원래 이거를 피하지 않고 이걸 견뎌야 되는데 이 열을 견디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 어떻게 하면은 별로 옆 주변은 안 그런데 쭉 열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인상을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가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해요.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네. 뇌질환. 제가 생각하기에 인체 건강 연구 중에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뇌 건강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뇌 건강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뇌는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고 손으로 만져서 뭐 뇌의 건강 상태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되는 것을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어져도, 그리고 뇌 건강이 안 좋아져도 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뇌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냥 장기 쪽, 다른 부분들, 팔, 다리, 관절, 어깨, 폐, 등등 이런 부분들의 온열 치료를 했었지, 뇌, 머리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온열 치료를 한 적이 없었는데, 회원 중에 한 분이 머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머리를 왜 이렇게 뜨겁게 강하게 온열 찜질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병원에 머리가 안 좋아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대뇌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 좀 두통이 있고 그랬나 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온열 찜질 받는 김에 머리도 한번 쪼여보자고 스스로 온열 찜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찜질을 받으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증상이 어떻다 말을 해주는데, 한 4회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론,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인데 온열 찜질을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굉장히 온열 찜질하기도 조심스러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뇌 건강에도 이 온열 찜질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는 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어느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6년 전에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하시긴 하셨는데 장애가 온 거예요. 후유증이 어떻게 왔냐면,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경직되어지다 보니까 걷는 게 불편하셔가지고 잘 못 걷고 굉장히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께 온열 치료를 설명을 하고 온열 치료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자 설득을 해서 온열 치료를 받았는데, 4회 정도 온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 증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걷는 모습도, 걸음걸음도 좀 중심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던, 안으로 감겨서 고정되어 있던 왼팔도 이제 왼팔로 식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어졌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온열요법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구나, 그렇게 느끼셨고, 그 뇌도 뇌 건강 상태가 온열 찜질을 함으로써 건강해지는 걸 보니 뇌의 혈액순환이 림프계통의 순환이 잘 되면 뇌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머리 부분이 안 좋은 분들을 찾는데 찾기가 쉽나요? 안 쉽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해봤는데, 제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는 급한 성격이고 스트레스 잘 받는 성격이니까 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 그랬는데, 온열 치료를 직접 쪼여보고 하니까 한 4번, 4회 정도 온열 찜질을 해보니까 그 급했던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았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왼쪽 눈에 힘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뚜렷뚜렷하게 들어가고, 힘이 이제 왼쪽 눈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열 찜질이 뇌 건강에도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 급한 성격,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성격에도 이 머리 쪽에 온열 찜질이 효과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뇌 질환 후유증, 중풍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자꾸 저희 원장님 빙의를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게요. 중풍, 뇌출혈, 뇌경색 경우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게 당연하죠. 병원에서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분들 중에 한 70, 80%는 정상적인 생활 하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렇게 돌아와지는데, 그 중에 15%, 20% 정도 분들은 후유증이 남아요. 후유증이 남는데 똑같아요. 머리 쪽에 혈액순환을 먼저 좀 잘 시켜줘야 될 게 첫 번째 과제, 두 번째는 림프계통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리고 세 번째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 가장 중요한 심장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온열 찜질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차례 반복했을 경우 아팠던 머리가 많이 개운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뇌 건강이 좀 좋아졌다라고 느끼고, 어눌했던 말투도 뚜렷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걷는 걸음걸이가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갈 수 있게끔 변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중풍,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뇌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음식 조절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좀 드시고, 그렇게 담배, 음주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질병은 아니에요. 왜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보통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 옆에서 그분을 케어해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진짜 인내심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그런 질병이 치매인데요.
난치성 질병 질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꺼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뇌세포가 퇴화되면서 발생되어지는 질병이고 좀 기억을 못하고 잃어버리며 건망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치매는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잘 일어나고요. 일명 노망이라고 그러죠. 노망.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치매가 발생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치매를 초치매라고 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이런 분들 치매가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기억력, 판단력 및 지적 기능이 감퇴되고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가족들까지 알아볼 수 없는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이런 치매 증상의 환자분들도 이 온열 치료를 좀 받게 되어지면 증상이 질병이라는 게 다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회복시키고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온열 치료를 통해서 뇌 건강이 좋아진다면 치매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떤 치매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호자와 같이 온열 찜질을 하러 왔는데 이 치매 환자분께 온열 찜질을 한 20회 정도 진행을 했더니 이 환자분이 스스로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고 저는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으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좀 더 길게 온열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으면 싶었는데 중간에 안 나와버리셔가지고 좀 많이 속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파킨슨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파킨슨씨병도 60대 이후에 이제 주로 잘 걸리는 병인데 뇌 외부에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소멸되는 만성 질환으로 안면, 손가락, 팔, 입술, 눈 등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심을 취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되며 자세가 꾸부정하게 변하고 더욱 심해지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잘 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가끔 이제 거리에서 꾸부정하게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파킨슨씨 병 환자분들이신데 그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도 뇌 건강을 위해서 온열 찜질을 하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잠깐만요. 너무 뜨거워. 여기 지금 부신 쪽에 열이 좀 올릴까요? 쭉 들어가는데 그래도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9년도에 두 분의 파킨슨씨병 환자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한 분은 들어올 때 안면이 떨림 현상이 있었고 잘 걷지도 못하고 해서 보호자와 같이 들어왔었고 그분은 1회 딱 온열 찜질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얼굴 떨림 없어졌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혼자서 걸어 나가셨어요. 그렇게 호전되어져서 나가셨고 그걸 봤을 때 파킨슨씨 병도 온열 찜질이 많이 완화시킬 수 있구나, 뇌 건강을 좋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두 번째, 한 분은 오랫동안 오른쪽 그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 눈이 거의 감긴 상태, 오른쪽 눈이 많이 감긴 상태에 떨림이 계속 있었는데 온열 찜질 딱 1회 하고 난 다음에 떨림 현상은 없어지고 눈도 힘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눈이 반쯤 떠져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파킨슨씨 병에도 온열 찜질이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분들이 와야 계속 찜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찜질을 계속해서 결과를 보고 싶었는데 그분들도 중간에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고 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셔가지고 결말을 못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걸 못 보고
말았는데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뇌 건강을 위해서는 뇌세포가 건강한 게 가장 좋은 거고, 뇌세포가 건강할 때에는 지금 말했던 이런 증상들이 질환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가? 뇌세포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병들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네.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에게도 한번 온열 찜질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21살 먹은 청년을 이 온열 찜질을 경험을 하게 시켜드렸죠. 보호자 설득을 한 후에 동의해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젊은 청년을 온열 찜질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느낌이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 받았고, 이분이 이제 자폐증 환자분들이 실증을 느끼면은 이 온열찜질을 잘 안 하니까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히 실증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많은 마이크로 온열요법을 적용을 했고, 한 5번 정도 적용한 후에 머리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맑아졌다라는 대답을 그 청년이 했어요. 그 후에 어머니 또한 아들의 그 질병의 호전됨을 같이 느꼈고, 이후로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한 20회 정도 온열 찜질을 시켰고요. 그리고 20회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게 그 증상들이 호전이 되어져서 어머니 또한 굉장한 만족을 느꼈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들이 호전되고 좋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180회 정도, 180회 정도면 꽤 오랜 시간이네요. 180회 정도 하면은 거의 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였어요. 자폐증 환자 사진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 목 뒤쪽, 뒤통수 쪽에 고름이 터져 나오고 좀 끔찍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았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분의 정상적인, 거의 얼굴 봤을 때 정상인과 별로 다름없는 그런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회복되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이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을 확인했고, 이 자폐증 환자분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사진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다음 안면마비, 와사풍이라고 하죠. 구안화사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마비는 머리를 차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나이가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특히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제 주변에 이 구안화사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친구 얘기만 들어주고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반 병원 그리고 한의원을 다니면서 계속 지금 치료 중인데 생각같이 안 된대요. 지금 잘. 여기에 원장님이 쓰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거의 70, 80%는 정상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하는데, 그 중에 15에서 한 20% 정도는 그 후유증으로 증세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후유증 때문에 눈도 약간 삐뚤어져 있고 입도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나? 하여튼 이렇게 돼 있나? 하여튼 대칭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얼굴 자체가. 그래서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근데 선뜻 이거를 지금 말은 못했어요. 네.
말을 못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고 그 친구가 만약에 호전이 안 되면 나중에 한번 살짝 보내볼 생각은 있어요. 저도. 안면마비가 한번 왔던 분은 시간이 지나서 수년 정도 지나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면마비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이 안면마비를 어느 정도 고쳤다고 해서 그냥 뭐 방심할 게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습관, 식생활 개선, 과로,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되고요. 안면마비가 드물게는 안면 부분의 뼈와 근육 기능 저하로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안면마비는 관하라는 뇌세포의 기능 저하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이유로 안면마비 환자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볍게 비벼보면 안면마비 측두 부분, 측두엽 부분, 이쪽 부분이죠. 이 부분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머리의 아픈 부분이 온열요법을 적용하면 환자의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혈액순환 기능 저하와 림프계통에서 성장하고 확산되어지는 결핵성 균, 이런 균들에 의해서 림프순환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온열 치료가 안면마비에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뇌혈관이 가늘어지고 수축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 뇌벽에 찌꺼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혈전들이 많이 끼게 되면 뇌 건강에 상당한 해를 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구안화사품과 화사품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면 안면마비는 당연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원장님을 대신해서 원장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경험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쓰신 책을 보고서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온열찜질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느낀 체험담. 제가 온열찜질을 시작한 지 한 2달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그 느낌은, 하루는 누워있는데 머릿속이 다시 눕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나는 벌써 누워있고 자세를 편하게 취하고 있는데 머릿속만 다시 이렇게 쭉 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은 뭐지? 그 느낌을 한번 느꼈고, 그러면서 약간 어지럽고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다가 다시 괜찮아졌거든요. 두 번째 느낌은 또 이제 온열찜질을 계속 머리 쪽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했죠.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거품 같은 게 퐁 터지는 느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찌뿌둥한데? 이러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펑?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쪽에서는 온열찜질 할 때 특별한 증상은 못 느꼈었고, 약간 그건 있어요. 목 쪽이 온열찜질을 머리 쪽을 하고 난 다음 머리를 하게 되면 목도 자연스럽게 찜질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하고 목 쪽에 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면 이쪽이 약간 뻣뻣하다, 목 쪽이 왜 뻣뻣하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좀 부드러워지고, 찜질기로 다시 찜질을 하면 바로 부드러워져요. 그거를 몇 차례 반복을 했더니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부분을 온열찜질한 그런 경험, 이것까지, 이건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부신 쪽 지금 찜질하고 있는데 뜨겁네요. 여하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